화약을 보관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성당입니다. 2차 대전 중 이탈리아군은 성당이나 종교시설에 화약을 자주 보관했습니다. 성스러운 성당이라면 연합군도 함부로 폭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성모 마리아의 가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 중 종교시설은 시민들의 피난처로 많이 사용되었고 연합군 병사들은 대부분 교회나 성당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성당 꼭대기 첨탑의 벼락이 떨어져 화약이 유폭되었습니다. 성당은 물론이고 주변 건물들까지 싸그리 날아갔습니다. 냉동실이 없을 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쉬운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비행기 외부에 아이스크림통을 매달고 비행하면 됩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선, 무더운 동남아 날씨에 미군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한 장교가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는데 아이스크림 재료를 통에 넣고 비행기에 매달아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통에 크림, 설탕, 바닐라 추출물을 넣고 단단히 밀봉한 후 날개에 고정시켰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결국 성공했고 미군들은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엔진 근처에 고정하면 열 때문에 실패하니 제조시 주의하세요. 군견은 수색과 추적을 담당합니다. 그럼 군곰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탄약 운반입니다. 2차 대전 폴란드 제2군단은 곰 한 마리를 입양하여 병사로 삼았습니다. 이 곰은 보이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탄약병이 되어 야포 포탄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보이텍은 이집트부터 시리아까지 2차 대전 동안 폴란드 군과 함께 활약했습니다. 엄청 똑똑했는지 운전할 때는 조수석에서 앉아갔고 술과 담배도 즐겼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탄약병으로 활약하여 하사까지도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영국 동물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동료 병사들이 찾아와서 보이텍과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낭만의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군인들 또한 낭만으로 가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의 공격으로 근무하던 이탈리아군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때 필리체 베누치랑 공무원은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케냐산에 매료되었고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케냐산을 등반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베누치는 8개월 동안 등반 도구를 만들고 비상식량을 준비했습니다. 1943년 그는 수용소를 탈출해 케냐산에 등반하여 깃발을 꽂았습니다. 무사히 자신의 꿈을 이룬 후 포로 수용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는 역사상 공무원 최초 케냐산 등반 사례입니다. 1943년 이탈리아 전선에서 연합군이 진격할 때의 일입니다. 어두운 밤 영국군과 미군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진격하다가 교차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과 미군은 서로 적군으로 오해하고 각자 방어 태세를 취하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영국군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사투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미군 쪽을 향해 니 누구? 니 연합군이가? 라고 외쳤지만 미군은 영국군의 억양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것 같은 긴장감이 계속되는 순간 영국군이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외쳤고 그제서야 두 부대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방위성금을 아시나요? 방위성금은 군사장비 구입을 위해 국민이나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당시 중국 국민당은 전투기 구입을 위해 방위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때 한 간부가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 모금한 돈으로 전투기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만 모금한 다음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구입한 전투기의 페인트색만 바꿔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국민당 간부는 여러 도시를 돌아가며 방위성금을 모금하였고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전투기 색칠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전쟁 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배했습니다. 2차 대전 추축국의 주요 전술은 기동전입니다. 추축국이 아니라 독일의 전술이라고요? 야래야래 일본은 남태평양 전선에서 기동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공업력과 보급이 부족한 일본군은 전차 대신 현지 주민들의 자전거를 빼앗아 사용했습니다. 자전거 부대는 은빛 바퀴란 뜻의 을륜부대로 알려졌습니다. 자전거 성능은 왼발, 오른발에서 총 2기통으로 0.1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전거 보병은 생각외로 효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정글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 고장나더라도 수리가 간편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싱가포르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2차 대전 독일의 기뢰 부사람이 매주 월수금요일 밤에 나와서 항로에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영국의 기뢰 제거함은 매주 화목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기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영국 기뢰 제거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독일의 기뢰 부설함이 예정대로 출항했는데 항로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배는 파괴되었지만 승조원들은 무사하였고 다음날 아침 영국의 기뢰 제거함이 나와서 독일 부설함의 승무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때 독일 함장은 뻔뻔하게도 영국군에게 왜 하던 대로 기뢰 제거를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상륙했을 때 많은 이탈리아군이 항복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장교들은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 장교와 병사들이 궁지에 몰려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군 장교가 이탈리아 장교를 신문하기 위해 호출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이탈리아 장교는 미국 장교에게 혹시 지금 바로 신문을 시작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탈리아 장교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미군 장교가 이유를 묻자 이탈리아 장교는 미군의 신문이란 고환을 자르는 것 아닌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군 장교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탈리아 장교를 안심시켰고 당신을 거세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장교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독일의 공군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허세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1939년 공군 부대 연설에서 그는 적 항공기가 독일에 도착한다면 나를 마이어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마이어는 흔한 독일 성씨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성을 바꾸겠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하지만 연합군과 항공전 도중 귀신같이 연합군은 베를린으로 공습해왔고 사람들은 괴링을 마이어 아줌마라고 놀렸습니다. 덕분에 베를린 공습사일에는 마이어의 나팔이라고 불렸습니다. 참고로 괴링은 미국 놈들은 폭격기를 만들지 못하고 연도날만 만들 줄 아는 놈들이라고 롬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독일이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던 시기 요제프 디트리히는 6기갑군의 지휘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로부터 벌지 전투 동안 소련의 진격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희망이 거의 없는 임무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전차는 파괴되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차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제프 디트리히는 우리가 6기갑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전차가 단 6대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며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커피와 도넛을 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M1 게런드를 상대방에게 들이밀면 됩니다. 2차 대전 1945년 독일 패망이 멀지 않았을 때 독일 남부 지역에는 도넛과 커피를 파는 적십자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투 병력은 돈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병사는 적십자에게 도넛 하나만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고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들고 있던 M1 게런드 총구를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한 미군 대령이 그들을 말렸지만 막을 수 없었고 병사들은 커피와 도넛을 무상으로 챙겨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1943년 이탈리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무솔리니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평의회는 무솔리니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같은 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중부 산악지대인 campo 임페라토레라에 있는 호텔에 감금됩니다. 무솔리니의 감금 소식을 들은 코스염은 친위대 오토 스코르제니 중령에게 두 채를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중령은 무장 친위대 요원과 공수부대로 구성된 특공대를 조직하여 글라이더로 무솔리니가 감금된 호텔 근처 산악지대로 날아갑니다. 특공대는 호텔을 방어 중인 이탈리아 병력과 충돌하였는데 이탈리아군은 유능하게도 국왕 폐하의 명령으로 다시 무솔리니가 집권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때 무솔리니는 스코르제니 중령을 껴안으며 나의 절친한 친구 코스염이 나를 구출해주리라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 도둑질을 하다가 적군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약탈하는 것입니다. 1944년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와인을 구하려던 영국 군인들이 한 포도원을 습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군 분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 총구를 겨누고 긴장감이 맴돌던 순간 그들은 곧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여 같이 약탈하는 것이었죠. 서로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약탈하러 온 것임을 알아채고 이들은 함께 포도원을 털어 와인과 전리품을 두둑히 챙기고 이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사기꾼이 짝퉁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위조 지폐를 주면 됩니다. 2차 대전 독일군 헤르만 괴링은 예술품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났습니다. 코스염이 원했던 그림도 자기가 슬쩍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의 메이에런이란 작가가 괴링에게 짝퉁 그림들을 한가득 팔았습니다. 이 작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에 선정될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헤르만 괴링을 속여 엄청난 거금을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괴링이 준 돈은 전부 위조지폐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2차 대전 가장 완벽한 군대를 상상해보겠습니다. 용맹한 독일군 군사, 우수한 성능의 독일산 무기, 혹한의 추위에도 버틸 수 있는 소련제 겨울 방한장구, 뜨거운 여름을 위한 영국제 장구, 든든한 밥상을 위한 미국의 전투식량, 전쟁 끝나고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프랑스인 아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바로 적군이 이탈리아일 때 이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프랑스가 6주 만에 독일에 항복한 것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940년 6월 말 프랑스 파리의 한 신문에는 힘없이 항복한 것을 비꼬는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프랑스제 MAS 36 소총 60만 정 싸게 팝니다. 한 번도 발포된 적 없는 민트급 중고, 딱 한 번 땅에 떨어뜨리기만 했음. 새것 같은 중고를 원하시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지금 당장 프랑스 중앙정부에 연락해주세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사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육군 강국인데 2차 대전 한 번으로 평생 놀림받고 있습니다.